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우선 기본동사 응급처치 책을 사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책 진짜 예쁘게 잘 나왔죠. 계속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확인도 하고 이렇게 깨알같이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확인학습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10과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거일 텐데요.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32페이지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틀린 문장을 2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번 문제는 실더 강조 구문에 대한 문제인데 2번은 맞는 문장이니까 일단 X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가 요 2번 문장이 실더 강조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예요. 보시면은 我是跟李娜看电影的 라고 되어 있죠. 리나와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나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앞에 시를 넣어줬고 문장 맨 끝에 너를 넣어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1번 보기를 보면은 我跟李娜看电影的 해서 너는 살아있는데 실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 틀린 문장 아닙니다. 너는 생략이 불가하지만 요 실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1번도 맞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我不跟李娜看电影的 이거 보면은 실 대신에 뿌가 들어가 있네. 부정 형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 이제 문장을 만들 때는 실을 생략을 해도 되지만 부정 문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不是이 함께 와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 형태 만들고 싶으면은 我不是跟李娜看电影的 이렇게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장이니까 네, 3번이 하나가 정답이 될 거고요.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4번 보면은 我是跟李娜看的电影 너는 문장 맨 끝에 붙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목적어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더는요,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 목적어 앞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형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 정확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답은 5번인데 왜 답인지 보도록 할게요. 我跟是李娜看的电影 자, 일단 더는 목적어 앞으로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의 위치가 이 건하고 리나 사이에 있어요. 이 실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리나와 앞에 와야 되는데 와와 리나 사이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도 해석될 수 없는 완벽하게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으로 해서 1번의 답은 3번하고 5번이 되는 거예요. 맞추셨나요? 자, 그럼 바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한글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미 단위로 딱 끊어놓고 중국어 문장 순서로 배열을 한 다음에 그대로 찾아 놓으면은 아주 잘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 집 근처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우리 집 근처,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없다. 중국어 순서로 하면은 우리 집 근처 없다 약국이 되겠죠. 그걸 그대로 찾아보면은 우리 집이니까 我家가 될 거고 근처니까 附近 찾아서 我家附近을 먼저 쓰시고 없다니까 没有 쓰시고 없는 게 뭐예요? 약국이니까 药店 쓰셔서 我家附近没有药店이라고 쓰시면은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在椅子上이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짜이는 전치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결과보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로 사용이 된다면 동사 앞에 붙어서 어디 어디에서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결과보어로 사용이 된다면 동사 뒤에 붙어서 어디 어디에 혹은 어디 어디에다가 라고 해석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일단 한글 해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습니다. 의자에 앉아 결과보어로 쓰였네요. 만약에 전치사로 쓰였다면은 의자에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죠? 뭔가 전제 조건을 먼저 의자에서라고 깔아주고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의자에니까 동작이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보어로 쓰였으니까 동사 뒤로 가줘야 돼요. 근데 이 문장에는 동사가 做도 있고 팅도 있어요. 做는 안다고 팅은
듣다죠. 근데 의자에라는 거는 어떤 동작의 결과예요? 앉다라는 동작의 결과죠. 그러니까 坐의 뒤로 보내니까 3번 C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我坐在椅子上听音乐 하게 되면은 나는 의자 위에 앉아서 听音乐 음악을 듣는다 라고 바로 해석이 가능하죠. 요거는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으로 사진을 찍습니까? 니 하고 빈칸 있고요. 什么 그러니까 무엇을 사용해서 무엇으로 拍照 사진을 찍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밑에 동사들이 쭉 있어요. 동사들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1번은 做 하다 2번은 买 사다 구입하다 3번은 화인데 화는 명사로 쓰면은 꽃이지만 동사로 쓰게 되면은 이제 쓰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소비하는 느낌의 쓰다예요. 돈이나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는 거 그런 용도의 쓰다거든요. 그래서 3번 아니에요. 어쨌든 1번, 2번, 3번은 다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칸, 보다입니다. 보다도 당연히 답은 아니겠죠. 5번 보면은 용, 쓸 용자예요. 쓰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 고민할 거 없이 뜻만 알고 있다면 5번으로 네, 이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빠르지 않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10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볼까요? 자, 5번 보면은 여러분 우리 3번도 어려웠었잖아요. 어려우셨다면 3번에 별표 한번 쳐주시고 5번에도 우리가 별표를 좀 한번 치도록 할게요. 5번은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하여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세요 라고 했는데 그녀는 장미에게 우산을 빌렸습니다 그랬어요. 우산을 장미로부터 빌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 자체는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보시면 他借给张丽雨伞了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찌에 게이가 되어 있잖아요. 이 게이가 결과보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찌에는 빌리다도 될 수 있고 빌려주다도 될 수 있는데 뒤에 결과보어 게이가 붙게 되면 동작을 한 결과를 끌고 오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빌려줬는지를 게이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짱미한테 우산을 빌린 게 아니라 짱미에게 우산을 빌려줬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짱미로부터 우산을 빌렸다라고 하고 싶다면은 전치사 건을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빌리는 이 동작을 누구에게 할 건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건을 사용해서 我跟张丽借雨伞了 라고 해주시면은 내가 짱미한테 짱미에게 내가 우산을 빌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끈 누구누구 찌에 하면 누구한테 빌린 거고요. 찌에게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게 우산 무언가를 빌려준 거예요. 네,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책에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건 대신에 여러분이 시향을 쓰셔도 괜찮아요. 누구누구를 향해서 이 빌리는 동작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네, 어떤 걸 쓰셨어도 맞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역시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 만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글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는 나에게 옷 한 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나에게 옷 한 벌 선물해 주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중국어 순서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국어 문장에 대한 배열을 할 때는 동사를 먼저 찾으시면 쉬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동사는 선물하다라는 거죠. 송, 맨 끝에 있는 요 단어인데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그냥 주, 술, 목으로 쓰면 되는데 이 송은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중 목적어를 가진 동사냐면 선물하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알려주다와 같이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동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중 목적어를 가진 동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문장 순서가 주어, 수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수어, 목적어 1, 목적어 2,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누가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대로 하면은 그는 선물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옷 한 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타 먼저 쓰고 선물하다, 송 쓰고 나에게 워, 그 다음에 옷 한 벌인데 중국어 순서는 한 벌의 옷, 수양명이니까 이지엔 한 벌이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이 이프 옷. 자, 여기까지 쓰면 그는 선물한다 나에게 한 벌의 옷인데 선물해 주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러를 넣어줘야 돼요. 러가 지금 맨 앞에 있는데 이 러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까요 여러분? 동사 뒤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송이죠. 그러니까 송 뒤로 러를 붙여서 他送了我一件衣服라고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6번 문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우리 별표를 좀 쳐주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은 다음 중 뿌가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중국어 문장부터 살펴보면은 医生让我喝凉水 의사 선생님께서는 让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입니다. 근데 사역동사는요 문장 순서가 누가 시키다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이 마지막 부분이 동사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도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죠. 의사 선생님께서 시키십니다 나에게 喝凉水 차가운 물을 마시라고. 그런데 여기에 뿌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차가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让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부정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때 뿌의 위치는요 무조건 让의 앞입니다 여러분. 동사가 让도 동사고 喝도 동사이기 때문에 뿌를 어디에다가 넣어야 하지? 둘 다 왠지 한국어로 했을 때는 말이 다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让을 사용하는 문장에서는 뿌는 항상 让 앞에 있어야 됩니다. 让 앞에서 让을 포함한 그 뒤에 모든 문장을 전부 다 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让은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不让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B입니다. 医生不让我喝凉水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별표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뿌의 위치 헷갈리기 너무 쉽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시고 별표 쳐주시고 8번 볼게요. 다음 중 찌아오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전부 다 의미가 비슷비슷한데 하나만 의미가 완벽하게 다른가 봐요. 1번 볼게요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你叫什么名字 여기서의 찌아오는 당신은 무슨 이름으로 불립니까? 뭐뭐라고 불리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제 불리다 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老师叫我明天交作业 라고 되어 있어요. 요 叫가 불리다 부르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让하고 똑같은 시키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여기에서는 让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였네요. 선생님께서는 시키셨습니다 나에게 내일 숙제를 제출하라고.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은 리준 老板叫你啊 라고 했어요. 리준아 사장님께서 너를 부르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 찾는 거 이런 의미도 쓰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부르는 이제 종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의미가 비슷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죠. 부르다, 찾다 써놓고요. 답이 나온 것 같지만 자, 그 다음 4번 보니까요. 你叫我小张好了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나를 小张이라고 부르면 好了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요것도 불리다, 부르다 로 쓰인 거고요. 불리다, 부르다. 자, 그 다음에 5번 我姓金叫民国 라고 했죠. 그럼 나의 성은 김이고요. 민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것도 이름이니까 그죠? 불리다, 부르다. 자, 그러면은 답이 바로 나왔죠. 다른 의미를 가진 거는 뭐예요? 바로 2번이죠. 왜냐하면 1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부르다, 불리다 이렇게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 2번만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꼼꼼하게 다 같이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자, 이제 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한국어 의미 해석을 보면은 나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뭐 해본 적이 없다.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위에 이제 중국어 문장을 보면은 我没吃 빈칸 这么好吃的面包라고 했어요. 나는 没吃 안 먹었다. 이렇게나 맛있는 빵. 근데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이 뒤에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주는 동태조사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하나씩 다 볼 필요 없이 여러분이 바로 뭘 찾아야 돼요? 꾸어를 바로 찾아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주는 동태조사예요. 그리고 동태조사로 쓰일 때 요거는 경성으로 읽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동태조사로 요거는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我没吃过这么好吃的面包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1번의 러는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그 다음에 2번의 저는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고요. 3번의 저는 걷다 가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5번의 바는 문장 끝에 쓰이는 어기조사예요. 추측, 청유, 명령 등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시면요.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문장을? 我想学汉语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배우다 중국어인데 앞에 시앙이 붙었네요. 그럼 쉬 배우다라는 동사 앞에 시앙이 붙었기 때문에 이 시앙은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죠. 시앙이 조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고 싶다, 희망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럼 답이 1번으로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럼 나머지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이 나는 중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희망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배우려고 한다라는 건 배우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는 희망에다가 의지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앙보다는 야오가 더 잘 어울리죠. 그리고 3번 나는 중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라는 거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이기 때문에 때이나 인가이가 잘 어울릴 거고요. 4번은 나는 중국어를 배워도 됩니다. 허락이기 때문에 거의가 더 잘 어울릴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나는 중국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그런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의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답은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와우. 되게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문제를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한번 풀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맞았다라고 하신다면은 1과부터 10과까지 아주 잘 공부를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메인 내용일 뿐이지 또 다른 활용법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책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들까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여러분 챙겨서 공부를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제 여러분 20과까지 또 공부하신 다음에 저랑 또 확인학습 문제 풀 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